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영장 청구 수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토요일에 검찰 조사 받았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먼저 주말에 있었던 1차 조사부터 정리를 가보면요. 네. 토요일 날 12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예. 오전에 위례 사건 했었고 오후에 대장동 사건 조사가 있었고요. 기싸움이 엄청났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뭐 고의로 조사를 지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항의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로 답변을 거의 가름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의 조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계속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술서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준비했던 A4 용지 33쪽 분량의 그 약간 자술서 형식인 거고요.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서 오늘 아침 조간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검찰이 위례 사건 관련해서 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물었더니 이 대표가 변호인이랑 30분 동안 상의하고 그제서야 왔다. 그러면서 시간이 끌렸던 거다라는 식으로 좀 그 검찰발 보도가 나왔고요. 고의 지연이라고 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고의 지연을 해서 다시 부르려고 한다 뭐 그런 주장인 건가요? 네, 그런 얘기고요. 그 2차 조사 검찰이 이미 그 2차 조사를 요청을 했다라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랑 모레 중에 하루 정도 다시 나와달라라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요구를 했고, 반면에 이 대표 측에서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방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틀 조사는 응할 수 없다 그거고. 예, 특히 어젯밤에 그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어요. 네. 여기서도 최고위원 대다수가 나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요구했다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의 지연 조사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 답을 안 하니까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검찰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2차 조사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뭐 대장동만 하거나 아니면 성남 FC를 같이 묶어서 할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뭐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검토할 거다 혹은 검찰이 그런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는 뭐 확실해 보인다는 게 뭐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렇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선 장외투쟁 얘기가 솔솔 나와요. 그러니까 전방위로 지금 그 공세를 취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울에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 거다라고 어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원회 끝나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할 거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까지만 해도 좀 당 지도부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최고위 거치면서 확 이제 빨라졌고,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최고위가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예. 최고위원들이 여기서 거의 뭐 논의도 논의지만 성토장이 됐대요. 이거 검찰이 너무 무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 4시간 동안 막 주고받다가 계속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그러면서 이상민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본격 추진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다 반반이다. 요렇게 분위기가 전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뀌었다는 어제 거군요. 최고위가 특히 그 변곡점이 됐고요. 심준일 네. 수석 에디터. 일단 어제 내용들의 핵심 쟁점은,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핵심 쟁점은 그 이제 배임을 놓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알고서 했느냐. 검찰은 이를테면은 그 대장동 일당에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거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결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손해를 입혔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에 네. 저 도시개발공사에, 그리고 크게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게 이제 배임인 거고. 검찰의 주장이고 그 시각인 거고,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결재를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은 상당수 수익을 이제 환수했다라는 입장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선 때 나왔던 얘기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진술서로 가름한 게 묵비권을 행사한 거냐 뭐 비판도 있고, 뭐 성실하게 조사를 안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새롭게
더 주장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이제 재판에서 이제 뭐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성실하게 조사를 안 받았네 그런 거는 논점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위례 신도시까지 어제 이제 중앙지검이 병합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영장을 지금 뭐 청구한다라는 게 여러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검찰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으면 방금 김광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좀 뭐 피할 수가 없는 충돌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아까 전에 왜냐하면 뭐 회기가 이미 진행 중이니까 예, 예.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넘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게 부결이냐 가결이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뭐 야당 자체에서도 지금 이거를 놓고 무도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과도하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대응을 다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뭐 가뜩이나 경색 국면인데 더 이제 경색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이 이야기는 2부의 뉴스닥에서도 아마 더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 김광희 기자. 예. 당 내부에서는 이제 비명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좀 꿈틀거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취재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비명계 최근에도 여러 명 그 의원들 만나보고 또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막 가시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요. 일단 스모킹 건이 아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주 결정적 한 방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김만배나 뭐 정진상의 입을 열었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지자들, 그러니까 바닥 민심이 어떤 원심력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작용한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바닥 민심이 있고 비명계 의원들도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대놓고 막 이렇게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제일 그래도 기사에 많이 언급되는 게 민주당의 길이라고 뭐 그 뭐 김종민, 이원욱 이런 의원들이 이제 내걸고 있는 건데 30명이 내일 출범식하죠. 민주당의 길. 네, 31일 날 내일 출범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런 기사들을 쓸 때 우리 말고 사이제가 하는 거 차라리 써달라.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이제가 있고 사이제는 친문 정책 포럼 요것을 표방하고 있고 그다음 민주당의 길 한 30여 명, 뭐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 이런 분들 주축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철험회가 있고 한 3가지 정도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약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이제에서는 우리는 정책 포럼일 뿐이다. 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다라고 정색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구 하나 대놓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어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총선을 내년에 치러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말고 당장에 대체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선할 때 얼굴 그 간판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밀려났을 때 당내에서 그 정도 급이라고 하면은 전해철, 뭐 홍영표 이런 정도가 될 텐데 대중적인 지명도가 떨어지잖아요. 그 얼굴로 총선 못 치른다. 뭐 이런 판단이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반발을 하기에는 당장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모킹 건이 없다. 총선 대체제 없지 않느냐. 이 2가지 지점 때문에 비명계가 더 이상 뭐 더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위기? 지금 상태로는요. 지금 상태는.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고발이 또 있네요.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추가 의혹을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고발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경찰에 고발할 거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고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이번 주 초반에 고발장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할지 아니면 과거에 김의겸 대변인이 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요거 포함해서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해요. 김의겸 의원의 이제 어떤 발언이 집중 타겟이 되는 건가요? 27일 날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라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랑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말고 우리기술이라는 다른 데서도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한 거예요?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하기 전에 뉴스타파랑 일요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이 관리했던 또 다른 종목이 우리기술인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세력이랑 무관하게 스스로 주식 거래한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거짓말이다라는 내용의 주장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여기에다 더해서
이런 그 의혹을 얘기했던 그 법정에서 얘기했던 검사 2명을 검찰이 인사해서 자천시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네.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기 인사였고 그 검사들 본인들이 희망했던 곳으로 보내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이 고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김 여사를 조사할 좋은 기회다. 두 손 들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고발해라. 네. 환영한다. 네. 김준일 에디터. 뭐 우리 기술이라는 예, 이거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고 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뭐 권오수 회장 등등에 서 있는데 세력이 있죠. 세력. 핵심적이 있는 게 비인베스트의 민모 이사예요. 네. 민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도피하고 있다가 미국인지가 이거 왜 이렇게 도피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정황상으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거는 거의 확정적인데 예.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너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거 말고 우리 기술이라는 이것도 주가 조작을 했네라고 하면서 검사가 판사한테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간에 잠깐 휴지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돈으로 우리 기술이라는 거를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 일당들이 민모 씨가. 근데 민모 씨가 그때 주가 조작을 할 때 그 김건희 여사, 지금의 김건희 여사, 김건희 대표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도 여기에 매매를 한 거래가 화면에 검사가 띄운 화면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계좌가. 예, 계좌가. 예. 그래서 이 뭐 김건희 여사는 20만 주를 팔았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코스닥에 1,100개 종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계도 없는데 우리 기술하고 도이치모터스하고 같이 우연하게 겹치게 이게 주가가 주식을 매매할 확률이 얼마나 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혹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그 일당들 작전 세력 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김건희 여사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김건희 여사 경우에는 몰랐다는 거고. 계좌를 통으로 맡겨버렸다라는 그렇죠, 거고 우리 그렇죠. 기술은 아예 관련도 없이 나는 그러니까 뭐 본인 해명은 안 나왔지만 우연찮게 사고 팔았다라는 건데 하필 그게 왜 우리 기술이냐는 거고 딱 그 주가 조작 검사가 특정한 주가 조작 시기에 왜 이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뉴스타파 뭐 일요신문 등등에 예. 그거를 김의겸 대변인이 인용을 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고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 정무적으로 맞는 거냐? 왜냐하면 이거를 어려워서 몰라요 사람들이. 오히려 키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군요. 이걸 키운 거 있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김종대 의원이 과거에 이제 천공이 이를테면 육참 공감 방문한 것도 고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그거는 특정 언론사에서 지금 취재를 세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뭐 그것도 아마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발 뉴스들을 좀 정리해봤고 마지막으로 김광일 기자. 예. 대출금 83억 원을 가로챈 가짜 청년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는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허점을 악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뭐냐면 네. 19세 이상 33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한테 최대 1억 원을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정부가 보증 서서 대출해줘요. 네, 근데 은행에서 서류 심사만 하고 쉽게 대출을 해줍니다. 예. 요 사건이 뭐냐면 총책이 30대 A 씨라는 사람이고 브로커 30명이 껴있는데 한쪽에서는 무자본 갭 투자로 이제 다주택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랑 같거나 오히려 비쌀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세금 반환 요새 어려워지니까 그걸 못하는 것들을 이 일당이 사들이고 어떻게 보면 공짜로 명의를 이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세 계약을 새로 맺으면 이걸 미리 섭외된 청년들한테 전세를 이렇게 새로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새로 하고 이 계약을 근거로 이 전세 대출을 받는 어떤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83억 원을 이 일당이 어떻게 보면 꿀꺽해서 그걸 이제 경찰이 이번에 드러냈고 150명을 입건했습니다. 예, 복잡하네요. 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 제도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해서 사기쳤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게 그렇죠. 150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 중 14명이 구속됐다는. 참 이렇게 없는 사람들 등쳐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예산을 빼먹었다는 것은 좀 철저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다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